가치주와 성장주 논쟁은 항상 이제 시장의 화두인 것 같은데요. 부사님께서는 가치주와 성장주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하실까요? 통상적으로 이제 가치주는 PER, 그 다음에 PBR 이런 밸류에이션 사항으로 시장 평균보다 싸다라고 하는 주식들을 통상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싼 게 계속 싼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치주에 대한 투자는 싸지만 결국에는 비싸질 것이다. 내지는 싸지만 시장 평균 정도까지는 올라올 것이다 라는 가정을 갖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일단은 사이클 주식이라고 해서 보통 경기 사이클에 좀 민감한 것들은 경기가 바닥일 때 사서 경기가 이제 고점일 때 파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치주라고 하면은 통상 뭐 철강, 화학, 내지는 조선 이런 식으로 사이클을 많이 타는 주식들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싼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다가 그 산업 내에서 구조조정 같은 좀 아주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A나 B 회사가 통폐합된다라든지 구조조정 상황이 우리나라가 아니라 외국에서 일어나서 우리나라 업체들이 마켓 쉐어를 좀 늘릴 수 있는 상황이 온다든지.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의 투자를 이제 가치주 투자라고 하는데 저는 지금이 좀 이 가치주 투자에 좀 적합한 상황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그동안 사실은 성장주 투자가 아주 인기를 얻었던 거는 이러한 사이클이 전혀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뭐 미중 무역 갈등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코로나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경기 사이클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었거든요. 델타 변이만 가라앉고 나면 경제 재개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백신 접종도 가속화된다. 그리고 지금 치료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사이클에 대한 기본적인 기대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ESG 얘기가 아주 많이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좀 좋은 투자, 뭐 착한 투자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외신에서 보면 이 ESG는 사실상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기 위한 하나의 좀 전략적인 개념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이 ESG를 충족하지 못하는 산업 그리고 이머징, 특히 중국에서는 구조조정이 굉장히 많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충족을 하는 것이 앞으로의 시장 환경이라고 하면 가치주 투자는 상당히 오랜 기간 대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제 뭐 공모주들도 예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성장주가 금리가 빠지니까 다시 좀 인기를 얻고 있어서 성장주 가치주 논쟁이 상당히 좀 많은 상황이지만 중기적으로는 가치주가 계속 대세로 가게 되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적인 이제 경기순환 가치주로 철강, 화학, 조선주를 꼽아주셨는데 올해의 흐름은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이 종목들? 최근 좀 빠졌거든요. 한 2달 정도 금리가 빠지면서 야 경기가 별로 안 좋은가 보다 하면 빠졌는데 이럴 때 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철강이나 화학 같은 것들은 결국에는 이제 제품 가격이 올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긴 하겠지만 제품 가격도 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요가 좀 창출되는 흐름들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연초부터 바이든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그렇고 인프라 투자 얘기를 아주 많이 했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꼭 인프라 투자가 아니더라도 주택 관련해서 공급이 너무 없기 때문에 내년에는 정말 공급을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아주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대부분 산업 사이클이 다시 시작되는 조짐들인데 이러한 어떤 투자가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케인지안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강제적으로 수요를 창출해서 경제의 수요를 늘리는 재정 정책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런 주식들은 전망이 상당히 좀 밝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금리가 떨어졌지만 제품 가격들은 크게 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전망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 기술주가 다시 강세를 보일 거다. 이런 전망에 대해서는 부장님께서는 크게 동의는 하지 않으시는 네. 근데 이제 기술주도 두 가지거든요. 카카오나 네이버 아니면 이제 아마존이나 페이스북 같은 플랫폼 형태의 주식들 그런 거는 이제 이 소프트웨어의 이제 영역의 IT이고요. 하드웨어 영역의 IT는 사실상 아까 말씀드렸던 캐펙스와 연관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사이클에 좀 더 민감한 주식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드웨어 쪽 IT를 좀 강조를 드리는 입장이고요. 소프트웨어 형태의 IT는 바텀업을 보면서 선별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들이 좀 맞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중국 같은 경우도 교육업체들 뭐 상장을 뭐 폐지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디디 추신 같은 것들도 지금 뭐 앱스토어에서 뭐 삭제됐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비단 중국의 얘기만이 아니고 플랫폼 업체에 대해서는 지금 규제 칼날들이 계속 들어오는 분위기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 주가가 올랐어도 앞으로는 지금 사업 환경이 좀 녹록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IT 중에서도 이 소프트웨어 플랫폼 업체들은 유의하셔서 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분간 이제 가치주가 굉장히 강세를 이어갈 거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경제 재개 수혜주의 펀더멘털 회복세는 언제까지 이어질 걸로 전망을 하실까요? 내년까지 이어질지는 제가 조금 더 봐야 되는데 사실 연말까지는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근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좀 걱정이 되는 게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테이퍼링이 국채까지도 시작이 되는 게 아마 내년 상반기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금리 오르는 속도가 좀 빨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경기 저점이 2020년 3월이었는데 내년 봄이 되면 경기 저점 이후 한 2년 정도가 지나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내년 봄 정도가 되면 더 이상 경기 회복세가 가팔라질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들이 좀 나올 수 있는 시점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올해 하반기는 큰 걱정은 없는데 오히려 내년 상반기는 조금은 조심하셔야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 경기 하강이 마일드할 거냐 아니면 좀 셀 거냐 그거에 대한 차이는 좀 있을 것 같은데 뭐 지금은 마일드할 거라고 보고는 있지만 내년 상반기를 좀 더 유심히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장님께서는 하반기 전망 리포트를 봤을 때 유통이나 뭐 레저, 음식료 같은 소비재 종목군을 추천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사실 이제 유통주랑 음식료주 주가가 5월에 한번 뛴 이후에 6월에 부진한 흐름 보이고 있는데 유망하게 보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단은 음식료 같은 경우에는 제품 가격이 오르고 있다라는 게 가장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뭐 지금 거의 10년 가까이 올리지 못했던 라면 가격이 이번에 올라갔고요. 그리고 이제 라면 같은 경우는 이제 밀가루 가격이 올라간 것도 문제였는데 팜유, 튀기잖아요. 라면은 유탕면이기 때문에 팜유 가격이 너무 올라서 사실상 이제 원가 부담을 전가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발생을 한 것 같더라고요. 미국에서도 보면은 맥도날드라든지 스타벅스라든지 그리고 이제 몬델리즈 같은 음식료 업체들 주가가 굉장히 좋은데 결국엔 이게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음식료가 좀 좋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료는 이제 그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유통 같은 경우는 지금 거리두기가 다시 이제 강화가 된 지가 한 달 정도 됐는데 결국에는 이 거리두기가 언제까지 지속은 될 수 없을 거거든요. 백신 접종 빨리 하면서 가을에는 경제 재개가 분명히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유통주들도 하반기에는 다시금 주가가 좀 원복을 하는 상황들이 있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레저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지금 뭐 CGV라든가 아니면 지금 뭐 강원랜드라든가 대표적인 이제 레저 쪽인데 거리두기랑 이제 뭐 집합금지 때문에 아예 그냥 업황이 돌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아마 가을 정도가 되면 백신 1회 이상 접종 비율이 한 40에서 50%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면 현재 유럽이 한 55% 정도까지 올라왔거든요. 비슷한 수준으로 가는 것이 올해 가을일 것 같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경제 재개에 대한 자신감이 좀 나올 수 있는 시점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국내외 비롯해서 글로벌 유통, 레저, 음식료주 중에서 특별히 유망하게 보시는 종목이 있으실까요? 맥도날드, 스타벅스 같이 가격을 좀 인상할 수 있고 경제 재개에 대한 어떤 수혜가 가능한 종목들이 상당히 좀 좋아 보여요. 그리고 지금 전반적인 어떤 정책 트렌드를 보게 되면 당연히 이제 기업도 중요하긴 하지만 소비자들이 지금 빈부격차도 굉장히 좀 크고 작년 3월 이후로 코로나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민간의 소비 격차가 더 커졌다라는 분석들이 있어요. 뭐 부자들이나 내지는 직장이 있는 사람들은 괜찮지만 갑자기 이제 직장에서 잘리거나 내지는 이제 일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소비 계층에서 탈락을 했다라는 얘기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뭐 내년에 지금 대선을 앞두고서 기본소득 뭐 이런 논란이 상당히 이제 있는데 대부분의 유럽 그리고 미국에서도 소비자들에게 좀 더 선택권을 주는 그리고 이제 재정적으로 이제 부양을 하는 그런 방안들이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인프라 법안이 2개인데 하나는 아메리카스 잡스 플랜이라고 해가지고 실질적인 인프라와 어떤 캐펙스 관련된 부분이고요. 두 번째가 아메리카스 패밀리 플랜이라고 해서 헬스케어라든가 보육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스쿨링 같은 부분에 지금 지원을 하는 얘기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전부 다 소비 진작과도 관련이 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이슈들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소비재 쪽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가격 인상을 좋게 보고 있기 때문도 그렇지만 정책의 방향성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제 소비를 진작하는 방향으로 쓰여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유통이나 레저, 소비재 외에도 좀 하반기에 그래도 이 업종 괜찮다라고 보시는 게 있을까요? ESG 관련해서 계속 관심을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다들 ESG 하는데 주가로는 그다지 좋지 않았어요. 뭐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 풍력이나 태양광도 마찬가지고 작년에 다 올라서 그런지 사실 상반기에는 관심을 못 받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지금 EU가 27개국이 기후법이라는 걸 통과를 시켰고 지금 미국에서도 이제 비슷한 형태의 기후법이 지금 제정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모멘텀이 좀 죽어 있다가 탄소 포집이라든지 탄소 배출권 거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활성화될 조짐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환경 관련된 컨셉에 대해서 하반기에 좀 더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는 지금 2차 전지와 좀 공급망 관련된 소재 부품주들 상당히 좀 좋았는데 그 이외에도 뭐 태양광이라든가 그리고 탄소 포집, 뭐 수소 관련된 밸류체인들 관심 두시면 저는 좋을 것 같다 보고 있습니다. 박소연 한국투자증권 부장님과 글로벌 증시 전망과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는데요.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